빗줄기가 굵어지는 인사동 골목. 갤러리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두 사람의 실루엣 뒤로 술병을 든 채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는 전남편 철수의 얼굴이 유리창에 겹쳐 보이는 모습.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번뜩인다. 어이, 거기 김영숙이. 아주 신수가 훤하네. 내 돈 떼먹고 도망쳐서 이런 데서 서방질이나 하고 있었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갤러리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온 전남편 철수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며 영숙과 민석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아. 이것 좀 보쇼. 이 여편네가 조강지쳐버리고 딴 놈이랑 눈 맞아서 이 난리를 치고 있네. 이 갤러리 주인도 공범이야, 공범. 영숙은 소스라치게 놀라 민석의 뒤로 숨었습니다. 30년 동안 겪어온 폭언과 폭행의 기억이 몸서리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린 이미 법적으로 끝난 사이잖아요. 당장 나가요. 끝나긴 뭐가 끝나? 이혼 도장 찍으면 다야? 내 어머니 유산, 그거 다 내가 꼬드겨서 뺏어간 거잖아. 당장 그 돈 내놔. 안 그러면 이 동네에 너네 불륜 사연 다 뿌리고 이 갤러리 망하게 할 줄 알아. 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뜯어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액자 유리가 박살나며 날카로운 파편이 튀었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바닥에 떨어진 캔버스와 깨진 유리 파편들. 영숙을 가로막고 서서 철수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있는 민석의 단호한 뒷모습. 민석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다. 그 손 놓으시지.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숙을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철수의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뭐야? 이 새님 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여자 남편이야. 전 남편이겠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은 주거침입, 기물파손, 그리고 협박입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아세요. 경찰? 불러봐. 부르라고. 불륜 현장 덮쳤다고 내가 먼저 광고할 테니까. 야, 김영숙. 너 이놈이랑 언제부터 만났어?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지. 그렇지? 철수의 비열한 말에 영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려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이 지독한 인연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혹여나 자신 때문에 평생 고결하게 살아온 민석의 명성에 흠이 갈까봐 겁이 났습니다. 민석 씨, 그냥 제가 돈을 좀 줄게요. 이 사람 보내버려요. 저 때문에 당신이 피해보는 거 저 못 봐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석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영숙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아니, 영숙아.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이 사람의 노예로 살아야 해. 30년 동안 참았으면 됐어.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법대로 하자고.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지. 민석은 미리 설치해둔 고화질 CC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철수의 모든 폭언과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죠. 여보쇼, 이철수 씨. 당신이 찍은 영상은 불법 유포하는 순간 명예훼손이고 내가 가진 이 영상은 당신을 감옥으로 보낼 확실한 증거입니다. 선택하시죠. 여기서 조용히 사라질 건지 아니면 오늘 밤 유치장에서 보낼 건지. 그때 마침 민석의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다 침을 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침 뱉는 것 봐라.
야, 김영숙, 너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내 동생 미자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철수는 빗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말은 영숙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을 남겼습니다. 미자, 돈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그 신우이가 어떤 짓을 꾸밀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고 떠난 뒤 갤러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려 했습니다. 에휴, 허허, 내가 무슨 복을 누리겠다고. 민석 씨, 미안해요.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이런 꼴이나 당하게 하고. 민석은 그런 영숙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녀의 손에서 유리 조각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영숙아, 나봐. 너는 잘못한 거 없어.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내가 왜 사과를 해? 이제는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게. 그 괴짝 속에 시어머니가 숨겨둔 진심이 너를 이리로 이끈 건 이제는 아파하지 말라는 뜻이야. 영숙은 민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묵은 한이 빗소리에 섞여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전 남편 일가를 완전히 파멸시킬 결정적인 덫이 될 줄은 말입니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김영숙. 내가 감히 우리 오빠를 경찰에 신고해? 아주 동네방네 낯짝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막내 신우이 미자의 눈동자가 번득였습니다. 그녀는 지역 맘카페와 유튜브 익명 제보 채널에 자극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충격 제보 30년 조강지처의 두 얼굴, 시어머니 유산 가로채고 첫사랑과 바람난 며느리.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영숙이 시어머니를 학대해 강제로 유산을 증여받았고 남편을 폭력배를 동원해 쫓아냈으며 지금은 인사동에서 내연남과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미자는 장례식장에서 찍은 영숙의 초췌한 사진과 갤러리 앞에서 찍힌 민석과의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해 올렸습니다. 에휴, 세상에.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천벌을 받으련.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어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영숙을 향한 비난의 화살로 가득 찼고 인사동 갤러리 앞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 어쩌면 좋죠? 저 때문에 민석 씨 명성까지 다 더럽혀졌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허, 정말 무섭네요, 사람이. 영숙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이라 믿고 뒷바라지했던 사람들의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영숙아, 진정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이기는 거야. 시어머니가 왜 너에게 그 괴짝을 주셨겠니? 이런 일이 생길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야. 민석의 차분한 목소리에 영숙은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시어머니의 일기장과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괴짝 밑바닥, 땅 문서, 더미 아래 숨겨져 있던 시어머니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해 주세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직접 들어가게 할 겁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힘겨운 그러나 명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기록을 남긴다. 내 아들 철수는 도박에 빠져 애미의 약값을 빼돌리고 내 딸 미자는 내 집을 담보로 사채를 쓰려 했다. 오직 내 며느리 영숙이만이 내 곁을 지켰다. 만약 내가 죽은 뒤 저 인간들이 영숙이를 괴롭힌다면 이 녹음과 함께 그동안 내가 기록한 철수의 도박, 장부 미자의 횡령 증거를 모두 공개해라. 영숙아, 겁내지 마라. 이 애미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마. 녹음기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눈물겨운 사랑이자 악인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들의 악행을 모두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 괴짝 속에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그런 걸 남겼다고. 그럴 리 없어. 김영숙, 내가 조작한 거지. 미자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악을 써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이 공개한 시어머니의 녹취록과 증거 자료들은 가짜 뉴스를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오히려 여론은 반전되었습니다. 현대판 심청이 며느리와 인면수심의 자식들이라는 타이틀로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그리고 시어머니 생전의 횡령과 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철수와 미자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보,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부부였잖아. 철수가 영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영숙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부부, 당신 입으로 그랬지. 내 역할은 끝났다고. 그래, 이제 당신 인생에서 내 역할은 정말 끝났어. 감옥에서 당신이 저지른 일들 하나하나 곱씹으며 살아.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시어머니의 사랑과 민석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남편 철수와 시누이 미자가 법의 심판을 받으러 떠난 뒤 영숙은 다시 그 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공포와 눈물의 장소였던 그 방이 이제는 시어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따뜻한 사색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숙은 텅 빈 나무 괴짝의 바닥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나무의 결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고단했던 일생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괴짝 안쪽 구석에 아주 작은 돌기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아직 뭐가 더 남았나? 영숙이 그 돌기를 살짝 누르자 괴짝의 옆면 벽이 소리 없이 열리며 아주 작은 비밀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나 땅 문서가 아닌 바래다 못해 바스라질 것 같은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 칸을 열었다면 너는 이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를 찾았겠구나. 사실 이 괴짝은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이란다. 우리 어머니도 그 윗대 어머니도 이 땅의 여자들은 평생을 숨죽여 살며 이 괴짝 속에 자신만의 비밀과 눈물을 모아왔지. 나 또한 너처럼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돈밖에 모르는 남편 밑에서 모진 세월을 견뎠단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물림되는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 스스로 악역이 되어 영숙을 단련시켰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이 돈이 너를 사치스럽게 만들길 원치 않는다.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나눔은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법이지.
비단 주머니 속의 은가락지는 내 친정 어머니의 유품이다. 이것을 팔아 큰 돈을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을 징표 삼아 순자의 정원을 만들어 주렴. 갈 곳 없는 노인들,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 외면당한 이 땅의 영숙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 말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숙제이자 나의 참회다. 어머니, 에휴, 이 고집불통 영감님 같은 어머니. 끝까지 저한테 일을 시키시네요. 허허, 정말 못 말리셔. 영숙은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숙이 단순히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길 바랐던 것입니다. 몇 달 뒤 영숙은 시어머니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떼어 경기도 근교에 작은 평화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순자의 정원. 그곳은 화려한 요양원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꽃을 가꾸고 차를 마시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공동체였습니다. 인사동의 민석 또한 영숙의 뜻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는 쉼터 한편에 작은 갤러리를 열어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해주고 미술 치료를 도왔습니다. 영숙 씨, 오늘 표정이 정말 좋아요. 꼭 갓 피어난 수국 같아요. 민석이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에 영숙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좁은 단칸방 부엌에서 남편의 눈치를 보며 식은 밥을 물에 말아먹던 그 영숙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많은 영숙이들의 어머니이자 친구이며 희망이 되었습니다. 허허, 민석 씨도 참 60 넘은 할멈한테 꽃이라니요.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셔도 참 좋아하시겠죠? 어머니, 보셔요. 이제 이 괴짝에는 슬픈 비밀이 아니라 내일 피어날 희망이 가득해요. 당신이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이었네요. 그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평온함과 고귀함을 내가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교도소 담장 너머에서 서로를 탓하며 추하게 늙어갈 철수와 미자와는 달리 영숙의 시간은 이제 향기로운 꽃내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비밀, 그것은 바로 용서받은 자만이 베풀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오늘 정말 새색시 같네. 세상에 30년 전보다 더 고와요. 정원에 모인 순자의 정원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거창한 예식장도 화려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심으로 영숙의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사람들과 30년의 세월을 견디고 돌아온 단 한 사람의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잡혔고 머리카락에는 은빛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허, 이 나이에 면사포 대신 한복이라니. 주책바가지라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에휴, 쑥스러워하는 영숙의 곁으로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숙의 어깨 위에 정성껏 준비한 수국 부케를 안겨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숙아, 늦어서 미안하다. 이 부케를 전해주는데 30년이나 걸렸네. 하지만 이제 절대 이 손 안 놓을게.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야.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남겨준 그 낡은 은가락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증언하고 그 끝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을 축복하는 운명의 증표였습니다. 민석 씨, 저 평생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살 줄 몰랐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구박받는 게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당신 덕분에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따뜻한 봄비였습니다. 영수가, 이제는 나를 위해 밥하지 마.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같이 그림 그리고, 같이 늙어가자. 당신이 흘린 눈물만큼 내가 남은 생동안 매일 웃게 해줄게. 그게 내 마지막 목표야. 민석의 고백에 하객으로 참석한 할머니들도 손수건을 꺼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들도 영숙과 같은 세월을 견뎌온 이들이기에 이 소박한 결혼식은 우리 시대 모든 어머니들의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영숙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궤짝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내린 차 한 잔을 궤짝 위에 올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시집가요. 당신이 아껴주셨던 이 은가락지 끼고 저를 제일 아껴주는 사람 옆으로 가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게 이런 모습 맞죠? 당신의 아들이 주지 못한 행복, 저 이 사람과 함께 잘 읽어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따뜻한 바람에 정원의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그래, 잘 살 거라. 내 딸 영숙아라고 대답하는 듯한 기분 좋은 떨림이 영숙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궤짝 속에 갇혀있던 원망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민석과의 새로운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 우리 내일은 뭐 할까요? 우리 같이 꽃씨 심기로 했잖아요. 내년 봄에는 이 정원이 온통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수국으로 가득 차게 만들 거예요. 영숙은 민석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60세에 시작된 신혼. 남들이 보기엔 조금 느린 걸음일지 모르지만 영숙에게는 매 순간이 영원 같은 보석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궤짝 열쇠가 이제는 집의 문이 아닌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순자의 정원에도 수많은 계절이 다녀갔습니다. 영숙의 머리카락은 이제 시어머니가 그러하셨듯 은빛으로 눈부시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펜주름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안아준 자애로운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또 그 궤짝 앞에 앉아 계시네. 이제 그만 들어가요. 저녁 공기가 차요. 민석의 따뜻한 손길이 어깨에 닿자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을 돌아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마음을 읽는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허허, 민석 씨, 그냥 이 궤짝을 보고 있으면 참 묘한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처음엔 내 지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인생의 보물상자였잖아요. 어머니는 참 멀리도 내다보신 모양이에요. 영숙은 궤짝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곳엔 순자의 정원을 다녀간 수많은 영숙이들이 남긴 감사 편지가 빼곡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삶을 포기하려던 여인,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거리를 헤매던 노인. 그들은 이곳에서 영숙이 내어준 차 한 잔과 시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머, 세댁. 울지 말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아도 반드시 끝은 있거든요. 나를 봐요. 30년을 종살이하듯 살았어도 결국 이렇게 꽃밭에 앉아 있잖아요. 영숙은 찾아온 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녀가 물려받은 수십억의 유산은 이제 건물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공감이라는 거대한 유산으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아들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자신과 닮은 며느리만은 진짜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 지독하고도 눈물겨운 사랑. 영숙은 이제야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에휴, 어머니, 저 이제 숙제 다 한 거 맞죠? 저들이 뺏어가지 못한 내 영혼, 내가 잘 지켰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지켜줬고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영숙의 눈동자 위로 저녁 노을이 윤슬처럼 부서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정원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겠지요. 전남편 철수와 신우이 미자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서로를 원망하며 빈민가를 전전하다 쓸쓸히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탐욕이라는 괴짝에 갇혀 진정한 사랑을 보지 못한 자들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반면 영숙과 민석은 매일 아침 정원의 잡초를 뽑고 시든 꽃잎을 다듬으며 오늘이라는 선물을 만끽합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마주 앉아 갓 지은 밥에 된장찌개를 나누는 것, 그리고 내일 심을 꽃씨를 고르는 그 소박한 일상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영숙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의 눈물을 닦아내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 영숙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모든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마법의 괴짝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은 무엇인가요?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의 향기는 영원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영숙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